밀려오는 것을 표현을 했거든요. 근데 동양화 중에서 특히 한국화에서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을 풍경화로 많이 그렸는지 유행을 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많이 그리지는 않았죠. 사실 설경에 비하면은 비 온 다음에 경치는 굉장히 적고요. 그리고 설경을 그릴 때도 눈이 뭐 펄펄 내린다든지 또 비 오는 것을 그릴 때도 비가 막 내리는 것을 그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어서 그것을 빼고 네. 비가 갠 다음이라든지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본질만을 그리는 것이 동양화의 특징입니다. 네. 근데 비 온 다음을 표현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그림이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비 온 다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비 온 다음이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와닿잖아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에 물을 먹고 화강에 물을 먹으면 시커매지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안개라든지 뭐 이런 것도 통해서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화가의 실력인 거예요. 문제는 화가가 제목을 제색도로 붙였다는 게 그게 탁월한 거예요.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? 차이가 많지. 들어봅시다. 예. 차이가 많지. 예. 당신은 비 온 다음에는 청명하다. 예.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. 그거는 누가 모르는 사실. 비 온 다음에는 우리 동네도 이뻐요. 그 그림으로 그걸 그러니까. 표현했다는 거죠.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작가가 이 제목을 인왕제색도 이렇게 한 것이 탁월하다 이거지. 비 온 뒤면 이렇게 청아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좀 스산하잖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특히 제색도라고 붙인 게 의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예. 이 작가가 네. 문학성, 네. 철학성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. 그러게요, 선생님. 네. 예. 도화서에 있던 화가들은 네. 보통 중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 경복궁 근처에 살고 있었다면 혹시 양반이 아니었을까?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. 양반 출신인 정선이 화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게 정말 정확하게 했느냐. 양반이 할 수 없는데. 근데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양반도 화원을 했을 수 있다.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맞섰는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네. 화원의 뜻을 잘 몰라요. 그걸 설명해줘야 돼. 예. 화원은 그림을 그리는 공무원이에요. 예. 그런데 이 대체적으로 중인들이 했는데 양반인 정선이 화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죠. 아하.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겸재 정선이 죽고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잘못됐기 때문에 겸재 정선이 화원으로 잘못 알려졌다. 그래서 겸재 정선이 화원은 아니었다라는 견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산 머리가 잘려 있어요. 이것도 혹시 뭔가 이렇게 실수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게 아닐까.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그림의 머리가 잘린 이유 뭐라고 생각하는지 상상력을 혹시 펼쳐보실 분 계신가요? 네, 예. 생각에는요, 떠오른 영감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붓을 막 놀리다 보니까 화선지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닐까. 구도를 처음에 잘못 잡은 거죠. 그게 탁월한 이유. 그러면 오늘의 스캔들이 과연 저 잘린 산 머리와도 관련이 있을지. 자꾸 네. 자기 머리 갖고 잘랐다고 하니까 내가 좀 섬뜩해. 네. 자, 인왕 제색도에 담긴 스캔들을 공개하겠습니다. 겸재는 인왕제색도에 무엇을 담았던 것일까? restful, helping to heal, more peaceful. 그냥 딱 봤을 때 좀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희망을 좀 준다. 구름이 거치면서 되게 영험하다라는 Story inside. 뭔가 아픈 시기를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. 겸재에게는 사천 이병연이란 친구가 있었다. 그러나 사천은 1751년 윤 5월 29일 사망한다. 60년 지기 벗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. 벗을 잃은 겸재가 향한 곳은 인왕산자다. 그 슬픔을 화폭에 담았다. 인왕제색도가 그려진 시기 역시 사천이 죽은 1751년 윤 5월 하순경이다. 사천을 생각하는 마음이지. 사천과 같이 즐기던 그런 이 비는 장마지다가도
다시 개이기도 하는데 사람은 한 번 떠나면은 돌아올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허탈한 심정이고 아쉬움이고 그런 느낌을 돌아간 분하고 공감하고 싶었겠죠. 겸재와 사천은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다. 인왕산 자락에서 이웃하며 살던 두 사람은 한 스승 아래서 공부했고 겸재는 그림으로, 사천은 시로 우정을 나누었다. 그림과 시를 서로 교류한 경교 명승첩은 두 사람의 우정을 확인시켜준다. 그 중에는 겸재가 직접 그린 두 사람의 모습도 남아있는데 겸재는 그림 속에 사천의 시를 써넣기도 했다. 겸재가 청하연감을 내려갈 때는 삼척부사로 내려보내서 청하에서 삼척으로 오르내리면은 그게 관동 발경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. 그럴 정도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우정이었단 말이죠. 많은 빗물로 폭포수가 넘치고 안개가 피어나는 모습은 장마가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.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을 살펴보면 5월 20일 이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. 긴 비가 멈춘 것은 5월 25일 오후. 인왕제색도는 비견 직후인 이날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. 그렇다면 사천 사망 나흘 전에 그렸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. 아마 76세나 된 노대가가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날씨와 그 시대의 시기에 그 기후하고 찾은 그래서 얻은 결론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나 겸재가 인왕제색도를 그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. 평생 절친했던 친구를 떠나보낸 즈음에 그려진 한 편의 글. 그가 인왕제색도에 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?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입니다. 오늘의 스캔들입니다. 어떻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까? 시청자 여러분, 마이크 들고 계신 게 한 말씀. 네. 제가 볼 때는 그 영상 보면서 되게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마음이 잘 와닿네요. 와 닿으셨어요? 예. 저는 그냥 그렸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 없이. 삘 꽂히는 대로. 나는 네. 거기 지지해요. 네. 이해하시죠? 예. 네. 비 오고 난 후에 인왕산 풍경이 보니까 너무 근사하니까 네. 그렸을 수도 있죠. 네. 아주 대답을 기가 막혔어요. 네. 네. 그냥 그렸다. 예.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. 이해 씨가 생각하시겠네요. 저는 반대입니다. 저는 저 스캔들을 보자마자 생각이 번뜩 하나 떠올랐는데요. 저 그림을 보시면 남자의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, 선생님? 남자의 눈물이라. 남자의 눈물은 공중변소 가면은 남자가 흘릴 것은 뭐가 남자의 눈물은 심장에서부터 차서 마음에서부터 차서 눈까지 올라와서 흘러내리는 게 그리움에 찬 남자의 눈물입니다. 네.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당시 정선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 밖에 비가 온 장면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비가 와서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바라본 풍경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